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문의를 하곤 합니다. 청명님, 저한테 나쁜 기억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놀림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혹시 그 기억을 제거시켜 줄 수 있나요? 지워버릴 수 있나요? 없애버릴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22살 때 최면을 배우러 갔어요. 직접 최면을 배워가지고 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고 매일 싸우고 술병을 집어 던지고 그런 수많은 어떤 그 트라우마를 저는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잠을 자다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보면 왠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끔찍한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도 무섭고 싫고 그래서 최면을 배워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레드썬 하면 제가 잠들어가지고 기억을 다 없애버릴 것 같은 기대심을 갖고 최면을 배웠는데, 실상 최면을 배워보고 지금도 10년 이상 제가 뭐 명상도 하고 최면 강의도 하고 최면 치료도 하다 보니까 기억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억을 지워버린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치매가 걸리는 거고, 근데 사람의 어떤 기억이라는 게 이 한 부분 어떻게 뽑아내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한 건 아닌데, 다시 어떻게 하면 내 이 힘들었던 기억, 이 아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 기억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그거를 아무리 말해도 그게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은 생생히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떠한 트라우마나 공포나 아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데, 기억을 삭제할 수는 없는데 그 기억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전에, 내가 이전이라는 건 과거를 말하잖아요. 과거의 인상, 경험을, 과거에 겪었던 인상이나 경험을 내 의식 속에 꼭 간직하거나 아니면 다시 되새김질하듯 생각해낸다. 과거의 것을 다시 이끌어낸다.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간직하고 생각해낸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몸이 다 젖어버리면 그거는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가버린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공포를 느끼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한 압박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다. 과거에 경험했던 거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기억이잖아요. 나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나빴던 기억, 안 좋았던, 유쾌하지 못했던, 잊고 싶었던, 창피했던, 슬펐던, 고통스러웠던, 회피하고 싶었던,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모든 인상이나 경험이 바로 나쁜 기억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나는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따뜻해. 긍정적이야. 이런 게 내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기억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말하는 거는 나쁜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쁜 기억이 현재의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 나쁜 기억이 미래의 나까지도 힘들게 만드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적이에요. 암담해요.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패배감, 절망감이 자꾸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쁜 기억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지워버려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우려고 없애려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나쁜 기억은 괴물이 되어가지고 나를 더 괴롭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취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나쁜 기억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든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수능에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했다든지, 믿었던 친구한테 뒤통수를 당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자존심 상했다든지, 그런 나쁜 기억을 말하잖아요. 자, 이 나쁜 기억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나쁜 기억을 당했나요? 왕따 누가 당했나요? 사람들 앞에서 놀림 누가 당했나요? 수능에 누가 떨어졌나요? 사업에 누가 실패했나요? 저 사람인가요? 바로 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쁜 기억에 고통받은 주체는 바로 내 자신이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 두고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 둘게요. 나쁜 기억을 당한 주체자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미워하고 학대하면 그 힘들었던 병들었던 나는 더 위축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기억을 없애고 지우려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요. 술을 먹어버려요. 술을 먹어버려가지고 뇌를 멍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뇌가 그날 하루는 바보 멍청이가 되니까 그 순간 기억을 사라지잖아요.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술에 취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억을 없애버리기에는 술을 먹어버리면 그 생각이 안 나요. 뇌가 이제 바보가 돼버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마약과 같은 거를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약을 먹으면 이 환각 상태에 빠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술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이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탈을 꿈꾸게 됩니다. 이 현실이라는 여기가 너무 이제 나쁜 기억이 힘드니까 이제 일탈을 꿈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껴버리는 거죠. 술을 통한 쾌락, 마약을 통한 쾌락, 도박을 통한 쾌락, 성중독, 섹스 도착증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버리면서 일탈을 꿈꾸면서 현재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정신병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다. 가끔씩 이제 정신분열, 뭐 헛것을 봐버리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이런 피해망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망상, 피해의식,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뇌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살아온 심리를 보면, 삶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고 사랑을 못 받고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발 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 스스로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신줄을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정신줄을 놓고 싶어 버리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현재를, 이 사실을,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는 게 죽을 것처럼 힘들어 버리니까 차라리 눈앞에서 헛것이 보이는 게 낫고 안 좋은 게 들리는 게 낫고 정상적인 어떤 이 의식을 가지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정신줄을 살짝 놔버리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병 그리고 망상으로도 갈 수 있다. 물론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뇌 문제로 이런 정신병이나 망상이 시작된 사람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학대나 트라우마, 나쁜 기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 이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놓아버릴게요 하면서
정신분열, 망상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의외로 이 후자의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이 나쁜 기억을 생각하면 기분이 일단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화나죠. 밉죠. 솔직하게. 왕따 당한 내 모습 보면, 근데 제가 주체자라고 했는데 왕따 받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밉잖아요. 솔직히. 창피하고. 그래서 그 왕따 당한 내 자신한테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해버려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술, 마약, 일탈, 정신병, 망상 이게 결국은 학대로 인해서 자해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학대가 더 심해지면 너는 꼴 보기 싫어. 죽어버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인생이 끝이야 라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학대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밉고 짜증나고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아이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죠.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북한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부하들이 말 안 듣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처형을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뭔가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면 술 먹고 마약 먹고 일탈해버리고 엉뚱한 거 해버리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자해해버리거나 이렇게 때리거나 죽으라고 협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 아마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어찌 보면 자기의 나쁜 기억을 상대로 얘를 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울고 있는 아이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는 얘 이제 울지 않을게요. 이제 잘할게요. 이제 자신감을 가질게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 무서워. 저 때리지 말아요. 무서워요. 더 울면서 난리치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학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내면의 아이,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은 점점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 고통이 우리의 의식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아주 큰 병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실제로는 학대를 가하고 있다. 공부 못한 아이, 전교 꼴등난 아이, 야 이 바보야 왜 공부 못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대를 가하고 있지 않나. 10년 전에 10년 전에 상처받았던 내 자신을 향해서 이 바보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성격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대하고 있지 않아요? 학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나쁜 기억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린아이처럼 화가 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최면을 하더라도 아니면 명상을 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자꾸 이래요. 신이시여 제발 이 기억을 지워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상처받은 그 기억으로 와가지고 막 칼로 찔러버리고 죽여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해를 해버리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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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명상을 하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상처받은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나쁜 기억이라고 해서 막 칼로 찔러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과연 제가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제 경험과 제 어떤 명상이나 최면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맞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나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요. 기억. 그렇잖아요. 어떤 기억만 생각하면 그거에 따라 이제 고통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기억으로 인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억, 어떤 장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내 마음, 정서, 감정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수능에 떨어진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왕따 당한 기억이 일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 친구는 이 기억이 일어나도 이 감정이 그때 내가 좀 더 모질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상처받았구나 라고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버리면, 왕따를 당한 기억은 있지만 아이고 그 중학교 때 어릴 때 걔들은 사람도 아니지, 지금 내가 커서 보니까 중학생들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만큼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들이 이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어린애일 때, 그때 이렇게 왕따를 시킨 거니까 내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내가 완화시키고 치유해버리면 그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기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여전히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여버릴 거야, 나는 끝났어, 인생은 패배야, 이런 식으로 그 기억에 따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기억을 없앤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따른 감정을 바꿔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물론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스스로 명상이든 기도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해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수용하고 용서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감정을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로부터 평생 고통받았다는 거는 그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어쩔 때는 칼로 막 어머니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고 싶고 우울해지고, 이런 무차별적인 정서로 인해서 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미운데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 못하니까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당신 용서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내 삶이 망가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에 따른 이 감정의 덩어리들을 내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전체는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점점 무거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되면서 점점 삶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기억으로부터,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계속 제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결론은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감정을 놓아줘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를 잡고 있으면 평생 내 삶이 망가지니까. 그로 인해서 평생 이 기억을 잡고 있겠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서 기억을 없애달라고 한다라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분노로 분노,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 정서 속에 기억이 그대로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놔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내려놔야만이 비로소 이 기억의 끈이 풀려요. 그러니까 기억이 올라오더라도 이 감정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이 안 올라와도 상관없고, 기억이 설령 나더라도 이 기억에 따른 이제 정서, 이 감정이 없으니까 그 기억이 오히려 나에게는 편안한 기억으로 서서히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교훈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더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욕하고 폭력 쓰고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함으로써 내가 훨씬 더 성장해버린다.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 끝까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라고 계속 화풀이 하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모든 안 좋은 기억, 감정, 분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나 역시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미워하면 닮는다. 저 사람을 미워하면 할수록 저 사람과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자꾸 저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저 사람하고 내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억과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서와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수용이란 무엇이냐? 그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일도 안 풀리고 우리 아버지도 평생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술밖에 의지할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아버지를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술 먹다가 그렇게 사고 치고 그런 거를 그게 잘한 건 아닌데 아버지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다른 사람의 가끔씩 TV에는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최소한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내 삶에 있어서는 다행이구나. 또 하나,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잘 버텨줬구나. 그런 내 자신이 정말로 대견하다. 고생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수용해준다라는 거죠. 저한테 이게 나쁜 기억인데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것과 아니면 나쁜 기억.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넌 왜 이런 삶을 살았어? 너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평생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삶 자체를, 그 자체를 수용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곱씹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정말 예기치 않게 일기예보에는 비가 안 내린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정장을 입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처럼 비가 쏟아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화를 낼까요? 이 나쁜 하늘아, 너는 도대체 왜 나에게 비를 내려줘?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일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려고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비가 안 왔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때 이랬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기억이 더욱더 생생해지고 기억이 싫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진짜 최고의 방법은 수용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왕따 당했는데 그래도 목숨을 끊지 않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대학이라도 간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근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웠던 트라우마 속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준 내 자신이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해준다라는 거죠. 정말 그게 대단한 거지. 그 힘든 환경에 있었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미운 게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수용이다. 진정으로 그 기억이나 감정을 사라지기 위해서는 수용해주는 거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화내고 욕하고 때린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 아이는 더 울어요. 그러면 난 너가 꼴 보기 싫어. 문을 잠궈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진짜 방법은 뭘까요? 이 아이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자꾸 너를 미워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많이 너를 안아줄게.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더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웃어주면서 지켜줄 테니까 울지 않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계속 이렇게 다독여주고 안아주면 아이는 점점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안정을 취한다라는 거죠. 이 나쁜 기억과 같은 이 고통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수용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이 아이를 향해서 죽어라, 이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고 삭제하려고 술 먹고 마약을 해버리고 도박의 어떤 성적인 어떤 탐닉에 빠져버리는 듯 일탈하게 되면 오히려 내 안에 이 아이, 무의식,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서 내 몸과 마음 이 전체를 나중에는 망가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 이거는 다 알 거예요. 가끔씩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거는 사랑이기도 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용서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지만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 입장에서는 네가 준 만큼 내가 똑같이 너를 되돌려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끝내는 길은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는 이 나쁜 기억으로부터 발목 잡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면 이제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용서를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기억도 아니고 좋은 감정도 아닌데 이걸 왜 들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거를 놓아줘 버려야만이 내 이 손은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잡아버린 평생 그대는 병이 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라.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참 어렵지만 제가 용서를 해주면 저 사람은 누가 벌을 줘요? 저 너무 괴로워요. 시켜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 때문에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 저 원망스러워요. 너무 속상해요. 화내요. 물론 저 용서하고 싶지만 내가 이들에게 벌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왕따를 당하나 그러면 폭력을 썼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가끔씩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내가 벌을 주고 싶다. 근데 실제로 벌을 줄 수 없잖아요. 대신 내가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용서를 해주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누구한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때리고 폭력 쓰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리는 좋은 심리예요, 나쁜 심리예요. 나쁜 심리고 사악한 심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평상시의 습관이에요. 행동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자기의 못된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욕하고 폭력을 써요.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결국은 걸리게 돼요.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행동이고 습관이니까
매일 그런 식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삶은 평생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항상 불안하게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럼 이 사람은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런 불안한 심리, 이런 사악한 심리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이 괴물이 결국 나를 점령하게 된다. 사악한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 사악한 마음이 언젠가 나를 점령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다 그래요. 착한 늑대는 뭐 사랑, 용서, 수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악한 늑대는 분노, 화, 남을 괴롭히는 거, 사기치는 거, 원망, 슬픔, 질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너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며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면 이 선하고 착한 늑대가 이기게 되는 거고, 네가 자꾸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악한 늑대가 너를 점령해가지고 너는 악한 사람이 된단다. 그래서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불행하게 산다라고 이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상황을 수용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감정, 고통, 정서, 무의식의 이 트라우마가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설령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몇 시간을 해도 사실은 부족할 정도로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방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든 트라우마든 안 좋았던 모든 기억을 상대로 제발 협박하지 마라. 그리고 학대하지 마라. 지워버리려고 하지 마라. 술 먹고 약 먹고 순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라.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껴안아라. 수용하라. 용서해주라.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내 삶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고아원에 맡기고 산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 등에 업고 차라리 식당에서 일하든지 함께 같이 가는 게 맞다. 내 어떤 그 마음을 버려두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나 상처나 나쁜 기억은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때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절망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누가 제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막 때릴 때 제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어린 시절 학대 받았을 때 제발 신께서 도와줘가지고 우리 집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그럴 정도로 간절했잖아요. 누가 도와주기를 바랬죠. 자,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삭제해버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게 과연 맞아요? 가장 그때 우리는 간절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 기억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고 도망가버리려고 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놔두고 도망가버리려고 하는 엄마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된다라면 이 아이는 나중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쁜 기억은 저는 다른 말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고통에서 꺼내와주는 게 내 역할이지, 오히려 그걸 자해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술을 먹어버린다. 그 방법은 결국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당장은 회피해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더 그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내 안에 나쁜 기억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화해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살려줘야 될 대상이다. 왜냐하면 나쁜 기억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린 꼬마, 어린 소년, 어린 소녀가 있다. 내가 손잡아줘서 도와주기를 지금도 바라는. 그래서 진짜 이 기억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상처받은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 고통의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너를 빼와줄게, 널 살려줄게, 너 미워하지 않을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치유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런 나쁜 기억을 평생 간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영혼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지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 부분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최소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과 싸우지 마라. 내 자신을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화해해주고 사랑해주자.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반성하면서 가르쳐줘도 늦지 않다. 학대를 먼저 하지 마시고 치료를 먼저 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나서 하나하나 가르쳐줘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